러시아 차세대 유도 폭탄 결합된 수-57 5세대 다목적 전투기 투하 고도는 15km, 사거리는 50km다. 러시아가 미래 공군 전력이 활용할 수 있는 차세대 유도 폭탄 2종류를 도입했다. 유도 폭탄은 군사장비나 기반시설 등 지상, 표면의 표적을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성능을 갖췄다. 러시아가 도입한 신형 유도 폭탄의 모습. 왼쪽이 500kg급인 K-08B, 오른쪽이 1500kg급인 K-02V. 러시아가 유도 폭탄 어뢰 개발업체인 GNPP사로부터 사거리가 연장된 1500kg급 신형 유도 폭탄을 납품받기 시작했다. 이고르 크릴로프 GNPP사 사장은 2종류의 폭탄 모두 시험을 거쳐 작전 운용 준비를 마쳤으며 러시아 항공우주군에 납품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GNPP사는 이 신형 무기들을 내수, 해외 시장에 공급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으며 내년부터 수출되는 체계의 납품을 시작할 예정이다. 러시아 방산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두 유도 폭탄은 각각 K-08B 및 K-02V로 명명됐다. 500kg급인 K-08B는 위성 유도의 보조를 받는 관성항법 장치와 고폭탄들을 장착했다. 군사장비 및 기반시설 파괴용으로 설계된 이 폭탄은 중량 505kg, 탄두 무게 390kg, 길이 2840mm, 직경 0.35m다. 폭탄은 14km 고도에서 투하할 수 있으며 최대 활공 거리는 40km다. 탄두에는 폭발 시간 지연 모드를 갖춘 3개의 스마트 신관이 장착된다. K-08B는 단체 중앙 날개와 꼬리 안정화 핀이 특징이며 두 날개 모두 X자 형상과 잘린 삼각날개 평면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각 꼬리 핀 뒤쪽에는 긴 구멍이 난 실린더 조종면이 있다. (1500kg급인 K-02V는 견고한 지상, 표면 표적 파괴용으로 설계됐다. 이 폭탄은 길이 5.05m, 직경 0.4m, 중량 1525kg이며 1010kg급 콘크리트 관통, 고폭탄두를 장착한다. 투하 고도는 15km, 사거리는 50km다. K-02V도 폭발 시간 지연 모드로 된 3개 스마트 신관과 관성항법 장치를 장착해 원형 공산 오차 10m 수준의 정확도를 발휘할 수 있다. 모양도 K-08B처럼 X자 형상이며 단체 중앙에 넓은 접이식 날개를 단 것이 특징이다. 꼬리펜 및 조종면도 K-08B와 동일하다. 이 신형 폭탄은 수호이사의 수-57 5세대 다목적 전투기 등 여러 항공기에서 운용할 수 있다. 2. 블룸버그 중국, 히토류 대미 수출 제한 계획 준비.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중국이 상황의 악화에 대비해 전략 자원인 히토류의 대미 수출을 제한하는 계획을 준비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31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미국을 겨냥해 히토류 카드를 이용해 미국 경제에 타격을 가하는 조치를 준비했다고 복수의 소식통이 말했다. 이 계획은
정부가 결정만 내리면 즉시 실행될 수 있다고 이들은 전했다. 중국은 세계 히토류 생산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제된 형태의 히토류는 비중이 더 높다. 미국은 첨단 전자제품과 군사 장비 등에 쓰이는 히토류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은 연일 미국의 압박에 맞서 히토류 수출 제한 카드를 쓸 수 있다고 시사하고 있다. 가오펑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의 히토류로 만들어진 제품이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는 데 쓰이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전날 브리핑에서 말했다. 다만 그는 중국이 다른 나라의 합리적인 수요를 충족시킬 의사가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관계자도 지난 29일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실린 인터뷰에서 중국 인민들은 중국에서 수출한 히토류로 만든 상품이 오히려 중국 발전을 억제하는 데 사용된다면 불쾌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히토류의 무기화를 암시했다.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20일 주요 히토류 생산지인 간저우의 히토류 업체를 방문해 히토류는 중요한 전략 자원이라고 말한 바 있다. 골드만삭스는 보고서에서 히토류에 대한 어떤 제한 조치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무역 긴장이 고조된다는 뚜렷한 신호라고 지적했다. 헤지펀드 업계 대부인 레이 달리오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 설립자도 중국이 히토류 생산과 대미 수출을 제한하면 미중 무역 전쟁이 급격히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블룸버그 소식통에 따르면 어떤 조건에서 히토류 수출 통제라는 방아쇠가 당겨질지 어떤 형태로 수출 제한이 이루어질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또한 이와 별도로 중국 정부는 미국이 중국의 히토류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는 상황도 고려하고 있다고 이들은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 중국 증시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방문했던 진리연구자석 과학기술을 포함해 여러 히토류 업체의 주가가 상한가를 쳤다. 3. 무역 전쟁 속 중 제조업 3개월 만에 위축세 부양책 역부족? 미중 무역 전쟁의 확전 속에 중국의 제조업 활동이 예상보다 더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5월 제조업 공식 구매관리자 지수가 49.4로 집계됐다고 31일 발표했다. 이는 로이터 통신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 49.9보다 많이 낮은 수치다. 5월 공식 제조업 PMI는 지난 4월의 50.1보다 0.7 하락해 지난 2월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경기 위축 국면으로 진입했다. 이로써 중국 당국이 대미 무역 전쟁 속에 펴고 있는 부양정책의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PMI는 설문을 통해 경기 동향을 파악하는 지표로 기준선 50을 넘으면 경기 확장, 넘지 못하면 경기 위축을 뜻한다. 공식 제조업 PMI는 지난해 하강 추세를 이어가다 12월에 기준선 아래로 떨어졌지만 지난 3월 다시 확장 구간에 진입했었다. 통계국은 5월의 생산 면에서는 확장세를 유지했으나 수요가 부진했다고 풀이했다. 세부 지표를 보면 신규 주문 지수가 49.8로 전월보다 1월 6일 내려갔다. 특히 수출과 수입 주문은 나란히 줄었다. 수출 주문 지수는 46.5로 1개월 전보다
2월 7일 하락했으며 수입 주문 지수는 47.1로 2월 6일 내렸다. CNBC에 따르면 컨설팅 업체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줄리언 에번스 프리처드 중국 담당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발표한 노트에서 경제 성장이 여전히 압력을 받고 있다는 것으로 단기간 활동의 얼마간의 하방 위험이 아직 있다는 우리의 견해와 일치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조업 PMI 하락이 주로 신규 주문 부진 때문이라면서 수출 주문이 급감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미국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조치로 외국의 수요가 감소했다는 것을 뜻한다고 덧붙였다. 제조업 지표를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은 50.3으로 전월보다 0.5 내려갔다. 중기업은 48.8로 0.3 낮아졌으며 소기업은 47.8로 2.0 하락했다. 한편 서비스업과 건설업 부문을 집계한 비제조업 PMI는 54.3으로 전월과 변동 없었다. 중국 공식 제조업 PMI는 대형 국유기업 중심으로 설문한 결과다. 이와 달리 별도의 지표인 차이신 제조업 PMI는 중국 중소기업들 위주로 내달 3일 발표된다.